일화 아무 일도 없던 봄날. 서울의 봄은 늘 짧게 느껴진다. 꽃이 피었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면 이미 길가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새 비 예보가 올라와 있다. 사람들은 매년 속을 걸 알면서도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봄을 기다린다. 서정우 55. 그는 오래전부터 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벚꽃 축제 같은 말은 뉴스 속 자막으로만 보았고 주말에 꽃 구경을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속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의 계절은 늘 회사 일정표와 회의 스케줄에 맞춰 흘러갔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름은 다르지만 크게 다를 것 없는 날들. 아침 일찍 지하철에 올라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고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면 아직 마시지도 못한 커피 위로 메신저 알림이 쉴 새 없이 떠다녔다. 그 속에서 그는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있었다. 직급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월급도 예전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늘어났다. 후배들은 그에게 좋은 상사가 되어주길 바랐고 윗사람들은 그에게 애매한 성과를 채워주길 바랐다. 그는 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다.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이혼을 한 지도 꽤 됐다. 처음 몇 해 동안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둔 빈 컵,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TV. 누군가 왔어? 하고 물어주던 그 짧은 한마디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자랐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 속에서만 가끔씩 모습을 바꾸며 존재했다. 그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조심스럽게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남아있었지만 그 이름이 이전만큼 무게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었다. 그래도 삶은 계속 흘렀다. 월급은 들어왔고 세금은 나갔다. 월말에는 보고서가, 연말에는 실적표가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물었다. 팀장님은 요즘 뭐에 행복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별일 없는 게 행복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 허전했다. 별일 없는 게 정말로 행복인지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인지 그는 헷갈렸다. 그런 그에게 그해 봄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평일 아침 알람이 울렸다. 여느 때처럼 눈을 떴고 여느 때처럼 침대 옆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오늘은 회의실의 공기와 상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채로 그는 한참이나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장이 떠다녔다. 오늘은 그냥 가기 싫다. 그는 결국 메신저를 열고 짧은 글을 썼다. 개인 사정으로 연차 쓰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걸렸다. 연차를 쓰는 게 죄도 아닌데 그는 괜히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메시지가 전송되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장이 돌아오자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회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작게 웃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하루가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 느낌이었다.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봄을 봤다. 길가 나무마다 분홍빛이 번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색까지 뿐이던 가로수가 어느새 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흩어졌다.
햇살은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공기는 분명 겨울과는 달랐다. 30살이었던 시절 그는 봄이 오면 늘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다. 연인과 벚꽃길을 걷기도 하고 친구와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그때 찍어둔 사진 속에는 꽃보다 웃는 얼굴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베란다에는 그 기억들을 함께 떠올려줄 사람이 없었다. 봄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봄을 함께 맞이해줄 사람은 떠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난히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저 이대로 하루를 침대와 소파 사이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창밖의 분홍빛이 그를 부드럽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정우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다. 출근용 셔츠 대신 조금은 편해 보이는 셔츠와 니트를 골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많이 비었고 눈가주름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빛이 작은 크기로나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자 봄 공기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하게 부드러운 온도. 그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오늘 어디로 갈지 생각했다. 멀리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집 앞을 빙빙 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때 머릿속에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동네 언덕 위 오래된 작은 도서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이었다. 주말마다 동화책을 빌리러 함께 올라가던 그 언덕길. 아이들은 언덕이 힘들다며 투덜거렸고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만화책과 동화책을 쌓아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 옆에서 신문을 읽거나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대충 넘기곤 했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난 뒤로 그는 도서관에 거의 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 학원과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서 함께 책을 빌리던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은 그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그곳은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남아 있었다. 정우는 오랜만에 그 언덕을 향해 발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조금 찼지만 이상하게도 그 숨이 나쁘지 않았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발소리와 바람소리만 들으며 걸었다. 언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나무 위에서 새 울음소리가 짧게 들렸다. 그는 그 소리가 어쩐지 반갑게 느껴졌다. 도서관 앞 벚꽃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론 예전보다 더 크고 더 넓게 가지를 뻗고 있었다. 나무 아래 벤치는 그대로였다. 벤치 위에는 이미 꽃잎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누군가는 거기에 앉아 사진을 찍고 갔을 것이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정우는 잠시 벤치를 바라보다가 도서관 입구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로 책장이 늘어선 내부가 희미하게 보였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랜만에 맡는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종이 냄새,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 사람들의 숨과 함께 쌓인 공기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섞여 도서관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 책을 읽는 노인,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우의 발자국 소리가 조금은 크게 느껴졌다. 그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회원 카드가 아직 남아있을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지 잘 몰랐다. 그저 예의상 한번 들러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데스크 뒤에서 책을 정리하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의 여성. 얇은 가디건 위로 도서관 명찰이 달려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도
금세 부드럽게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잠깐 헷갈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기억 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한지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복도를 오가던 얼굴.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모여 웃던 모습. 도서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옆모습. 체육대회 때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그 목소리. 세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었지만 눈빛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잔향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인사였겠지만 정우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이름을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불러주는 느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예. 책을 좀 빌리려고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떨린 것 같았다. 그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지갑을 꺼냈다. 손이 괜히 어색했다. 지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 화면을 열었다. 회원증 있으세요? 예전에 만드신 거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요. 없으시면 새로 만드셔야 해요. 회원증. 그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만든 카드가 지금도 어딘가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마 옛날에 한번 만들긴 했을 텐데요. 아이들이랑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성함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조금 고르고 이름을 말했다. 서정우. 70년 3월생이요. 지은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화면에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정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오래전 기억들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고3 겨울, 추운 복도, 난방이 잘 안 되던 교실, 교무실 앞에서 혼나던 뒷모습, 체육대회 날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장면. 그리고 어느 날 방과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같은 조로 남아 활동지 정리를 하던 시간. 특별한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때 그 공기의 온도를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지은은 모니터와 정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세월은 둘 다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래도 어떤 얼굴은 시간 위로 겹쳐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혹시 고 나오셨어요? 저랑 같은 학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질문의 끝에 실려있는 확신과 망설임이 동시에 느껴졌다. 네. 고 3학년 2반이었어요. 그가 대답하자 지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맞죠? 저 3학년 1반. 저는 한지은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조금 늦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죠?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생각보다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급히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말은 흘러나온 뒤였다. 지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부드럽게 웃었다. 와, 진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네요. 같은 동네 사셨어요? 몇 년 전부터요. 중간에 다른 데 좀 살다가 다시 돌아왔죠. 여기가 이상하게 편해서. 정우의 대답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예 여기서 자리 잡았어요. 도서관 일 시작한 지도 꽤 됐고요. 매일 보는 풍경이라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네요. 도서관 내부에는 여전히 고요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 대신 조심스러운 웃음이 오갔다. 그 웃음 속에는 같은 시절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안도감이 있었다. 잠시 뒤 지은은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와 말했다. 회원 정보 있으시네요. 예전에 많이 빌리셨네.
아이들 동화책 기록이 쭉 남아 있어요. 지금도 같이 사세요? 그 질문에 정우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며 답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 나가 살아요. 다 컸죠. 저는 혼자 지내요. 지은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쉽게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법이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시구나. 책은 편하게 둘러보세요. 요즘은 소설보다 에세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아직 종이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에세이든 소설이든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네요. 오랜만이라 뭐가 뭔지 잘 몰라서요. 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가 쪽으로 향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오래된 옷장문이 조금 열리는 것처럼 살짝 들썩이는 느낌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서가 사이로 들어서자 세상의 소음이 한층 더 멀어졌다. 책등들이 빼곡히 늘어선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책의 제목들을 천천히 쓸어내리듯 읽어내려갔다. 익숙한 작가 이름도 있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도 있었다. 예전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바쁘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바빴다. 책을 읽기보다는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술자리에 나가는 쪽이 더 익숙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주말은 대부분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TV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는 단순했고 제목은 담담했다.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그 문장에 이상하게 눈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 다시 시작되는 계절. 다시 시작되는 마음. 그는 책을 뽑아들고 한동안 표지만 바라보았다. 책을 펼쳐보지도 않은 채 그 제목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설명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그 책을 품에 안고 다시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지은은 그가 들고 오는 책을 보고 살짝 눈이 커졌다. 저 책, 저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조용해서 잘 안 나가긴 하는데 읽다 보면 은근히 오래 남아요. 정우는 괜히 멋쩍게 웃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골랐는데. 이유가 그거면 충분하죠. 지은은 책에 대출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혹시 읽다가 좋은 문장 있으면 다음에 오실 때 한 구절쯤 알려주세요. 저도 다시 떠올려보고 싶으니까요. 그 말은 업무적인 권유처럼 들리기도 했고 개인적인 초대처럼 들리기도 했다. 정우는 그 애매함이 싫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오면. 그는 책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입술 끝에 걸린 다음에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다음이 반드시 올 거라는 약속도 안 올 거라는 예고도 없는 말. 그저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 도서관 문을 나서자 다시 봄바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아까 이곳에 올라올 때와는 다른 공기였다. 같은 꽃, 같은 나무, 같은 벤치였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 만큼 풍경도 달라 보였다.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잠시 앉았다. 품에 안고 있는 책의 무게가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는 책 표지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일은 그냥 우연이겠지. 우연으로 두는 게 좋겠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도서관의 공기와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화면을 바라보며 이름을 확인하던 모습,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짓던 표정, 기억나세요? 라고 묻던 목소리. 그는 베개를 베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를 좋아했었는지, 그냥 호감 정도였는지 정확한 감정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 시절의 봄날과 함께 떠오르는 얼굴이 분명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얼굴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은 선명했다. 한편 같은 밤, 동네의 다른 쪽 또 다른 방 안에서 한지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 옆 스탠드를 켜둔 채 그녀는 책을 펼쳐들고 있었다. 그러나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종일 도서관에 머물렀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원 정보 화면에 뜬 이름 서정우.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느꼈던 이상한 울림. 그녀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시간은 한동안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의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신경 쓰던 시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도 웃어야지.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쉽지도 않았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책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좋은 도구였고 조용한 공간은 마음을 숨기기에 적당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이제 충분히 괜찮아졌다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미안함도 천천히 정리가 되었다고. 새로운 인연 같은 건 굳이 바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오늘 오래전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였지만 그를 알아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름을 확인하고 서로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짧은 안부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그게 설렘인지 반가움인지 그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향수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하루가 다른 날들과는 조금 다르게 마음에 남는 날이 되었다는 것. 지은은 책을 덮고 불을 끄기 전에 핸드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연락이 오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할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반가웠어요. 정말로. 서울의 봄은 늘 짧게 느껴진다. 꽃은 금방 지고 나무는 다시 초록으로 갈아입는다. 사람들은 금세 여름을 이야기하고 다음 휴가를 계획한다. 그러나 어떤 봄날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살짝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해 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하루. 회사에 가지 않겠다는 작은 선택 하나가 서정우를 도서관으로 이끌었고 도서관에서 건넨 평범한 어서오세요 한마디가 한지은의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그들의 삶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일도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틸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 혹시 또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계절을 사람들은 봄이라고 부른다. 그해 그들은 조금 늦게나마 자신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 안에서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는 봄이었지만